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태안 반도에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바다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감동적인 석양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바다의 노래로 알려진 전설이었습니다. 태안의 바닷가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등대가 살아있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늘 바다를 비추었고 그 빛이 닿는 곳에서는 항상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등대를 바다의 지킴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고 호기심 많은 음악가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바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태안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대 근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영감을 얻으려 했고, 그러다 어느 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별빛이 쏟아졌고 등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빛 아래서 잔잔히 퍼져 나가는 멜로디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직접 부르는 노래처럼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 현상을 경험한 서진은 마치 마법에 홀린 듯 꾸준히 그곳을 찾아와 그 노래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진은 이 소리를 악보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다와 등대가 들려주는 그 신비로운 멜로디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소리는 하나의 완전한 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의 멜로디는 바다의 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마을 축제에서 연주하게 되었고 노래를 듣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바다와 더욱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진의 음악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고 태안의 바다와 등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작은 어촌에 그치지 않고 전설의 땅으로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 신비로운 바다의 노래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안의 등대와 바다의 노래는 전설로 남아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을 선사하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영암에는 달맞이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밝은 은빛의 달빛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영암 주민들은 이 숲을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곤 했습니다. 달맞이 숲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매년 가장 긴 밤인 겨울, 동지의 숲은 갑자기 환하게 빛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달맞이 숲의 중심에 서 있는 오랜 세월을 지닌 거대한 은백나무가 마법을 부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룹의 중심 인물은 10대 소녀 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달맞이 숲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동지밤에 은백나무 앞에 모여 마치 마법과 전설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달은 여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났고 혜린과 친구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은백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숲이 밝게 빛나며 주변의 모든 것이 놀랍도록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백나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너희를 만났구나. 용감한 영암의 젊은이들이여, 너희의 순수한 마음이 이 숲의 마법을 깨어났구나. 혜린과 친구들은 겁이 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은백나무는 그들에게 영암 지역의 옛전설과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시대 이곳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았던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동지마다 사람들은 숲을 찾고 자연과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과의 유대감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혜린과 친구들이 보여준 호기심과 용기 덕분에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마법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은백나무는 앞으로 이러한 마법이 다시 지속 가능하도록 사람들과 자연이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과 친구들은 숲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영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와 숲이 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매년 이 숲을
방문하며 자연과의 유대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영암의 달맞이 숲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설로 남았고, 사람들은 마법 같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에 전해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 세상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마을은 안개에 자주 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마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신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각종 전통과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의 소리를 사랑했고 특히나 밤이 되면 들려오는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소리는 검은비라는 이름의 큰 부엉이 울음소리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부엉이는 마을을 수호하고 외부의 나쁜 눈을 막아주는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전해졌다. 이 부엉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고목나무에 살고 있었고 검은비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어떤 재앙도 겪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에는 드문드문 외부인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들은 항상 그로부터 어딘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곤 했다. 한 해에는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근심에 빠졌다. 그들은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온 젊은 여행자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찬솔이었다. 찬솔은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에 큰 관심이 있었다. 찬솔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뭄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찬솔은 마을의 노인에게 검은비의 전설을 듣고 부엉이가 자주 출몰하는 고목나무 근처를 탐색하기로 했다. 그는 깊은 숲속을 탐험하며 드디어 고목나무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동물들이 모인 것을 발견하였다. 마치 자연의 힘이 한자리에 모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찬솔은 그날 밤 고목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잠결에 그는 부엉이의 신비한 꿈을 꾸었다. 검은비는 꿈속에서 찬솔에게 마을을 구할 방법을 전해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찬솔은 급히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들은 대로 마을 근처의 지하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찬솔의 계획을 따랐다. 그렇게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풍부한 지하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이를 계기로 찬솔은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부엉이의 보호 아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하게 지냈다. 찬솔은 마을의 자연과 전통을 연구하여 여러 기록을 남겼고 그로 인해 괴산의 작은 마을 이야기는 점차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비로운 검은비와 그로부터 얻은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매력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괴산의 신비한 산속 마을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자연의 힘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강물이 흐르는 한국의 작은 마을 단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등장하는 강물소녀 수아가 있었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손손 이야기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물에서 태어나 강물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특별한 소녀였다. 수아가 아직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은 그녀에게 강물의 보석이라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루는 수아가 강가에서 놀고 있을 때 물 위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법의 연못이라 불리던 곳과 연결된 비밀 통로였다. 마법의 연못은 모든 생명을 품어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전설적인 장소였다. 단양의 주민들은 연못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만 실제로 그곳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아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마법의 연못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반짝이는 물결과 싱그러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연못의 중심에는 옥빛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바위에 앉아 두 손을 연못에 담갔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연못은 수아에게 마법의 힘을 불어넣었고 그녀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동물들과 대화하고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강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수아는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 마을을 방문하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에 이르렀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치고 말았다. 단양 주민들은 농작물이 시들고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때 수아는 마법의 연못에서 얻은 힘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가로 가서 연못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물에 손을 담근 순간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수아의 의지의 반응이라도 하듯이 강물은 식량과 생명을 되돌리는 신비로운 물줄기가 되어 단양 마을 전체로 흘러들었다. 사람들은 다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체감할 수 있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 뒤로도 수아는 자신의 마법을 통해 마을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존재는 점차 전설로만 남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금 다른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단양 마을의 사람들은 수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마법의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는 없지만 단양의 숲 깊숙한 곳엔 여전히 신비한 힘이 숨 쉬고 있다고 전해진다. 수아와 마법의 연못 이야기는 결국 단양의 자연이 전해주는 위안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